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네, 오늘장의 분위기는 썩 좋지는 못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점점 더 저점을 낮춰가고 있죠. 코스피는 3,900선도 이제 위태위태하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틀 전에 나왔던 그 저점보다 더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9시 구간대는 다소 좀 희망이 엿보이는 것 같기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위쪽으로 좀 다시 뻗어 올라가 있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지만은 여기서 변동성을 나타내더니 결국에는 힘의 균형이 아래쪽으로 좀 뻗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과연 오늘장 어디에서 바닥을 좀 잡아줄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 11월 들어서 특히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정말 대단했죠. 맞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거의 7조 원 가까이 엄청난 매도가 나왔는데 사실 그에 비하면 오늘 외국인의 매도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꺾이나 보다라는 이런 심리, 이게 마음이 좀 많이 꺾이는 오늘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지금 안 좋습니다. 일본 증시도 한 2% 정도 약세 흐름을 띠면서 워낙에 이 글로벌 자산 시장이 다 같이 뜨겁게 타올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반해서 거품이 빠지는 것인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네. 현재 유가증권 시장은 3,906포인트, 3,900선 다소 좀 아슬아슬하고요. 코스닥도 3% 정도까지 낙폭 키워온 상황 가운데서 저는 오늘 이것도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네. 원달러 환율이 1,450원 넘었어요. 이거 참 상징적인 숫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450원이 되면 이거는 정말 경계를 해야 되겠다 했던 바로 그 수치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이 직전 고점이 지난 8월에 형성돼 있던 1,480원이거든요. 네. 어느덧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여기까지 거의 다 왔는데 이런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종목별로의 대응 전략 다를 겁니다. 저희 네. 랭킹쇼에서 함께 고민해드리죠. 자, 전화 열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02-325-8200으로 전화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상담뿐만이 아니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남겨주시고요. 신규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게시판을 보니까 이제는 어느덧 담담해지신 건지 이 변동성이 좀 익숙해지신 건지 아니면은 워낙에 좀 내공들이 쌓이셔서 네. 많이 일희일비한다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무난하게 오늘장 조정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은데 예. 기자님 오셨는데요. 검은 금요일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이렇게 그 분위기 많이 해줄 때는 예. 블랙, 검은 이런 얘기가 항상 들어가죠.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마그마님께서는 전조가 있었다는 이야기 미리 대비를 하셨던 모양이죠. 네. 좀 덤덤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요. 절파고TV님, 아이고 오늘도 심하게 꺾이네요. 한마디 인사하자마자 남겨주십니다. 행투가이드님이 네. 창호 삼촌 내일 이발소 가실 듯. 이발소 가신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지 않으셨어요? 며칠 안 됐는데요. 왜 또 보내세요? 이게 헤어스타일이 좀 예. 바뀌어서 그런가요? 그 평소에 비해서 덜 촉촉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바르는 거를 좀 덜 발랐더니 약간 좀 뭉쳐있긴 하군요. 다들 예. 시청자분들이 워낙에 또 창호 앵커한테 관심 네. 많으셔서 이런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네.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태양고 바람님께서는 예. 힘든 일주일이네요. 그럴 수밖에요. 국장, 이 국내 증시 장투는 아닌 건가요? 하셨는데 장투에서 또 수익 많이 나시는 분들도 네. 있으시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 쉽게 물러설 때는 아닌 타이밍이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게요. 어제 아시죠? KB증권에서 코스피 7,500 간다는 분석까지도 내놨습니다. 맞아요. 지난 과거 사례를 돌아봤을 때는 마치 84년에 있었던 그때의 장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하죠. 그때 한 달 정도 빠지고 나서 그 뒤로 다시 급반등장이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과거의 다른 사례들도 한 3, 4주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그 뒤로 다시 올렸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만 돌이켜봐도 우리 알고 계시죠?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쭉 올라갔다가 잠시 멈칫했었잖아요. 그때 이 얘기 똑같이 나왔었죠. 국내 증시 이럴 줄 알았다. 역시 이러다가 또 꺾이겠지 했는데 한 번 더 튀어 올라갔잖아요. 그런 일들이 또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이 앞서서 5,000피 얘기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되게 여론이 반반이었거든요. 이제는 7,500피까지 얘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지만 마시고 지금 행복하게님께서는 보유 중인 거 반씩 손절해서 네. 현금을 더 보유할까요? 생각도 생각 중이요 하셨는데 어떤 종목이신지 이 자세하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수전님께서 털리면 지는 거고 버티면 이기는 겁니다. 다들 버팁시다라고 화이팅 외쳐주고 계시고요. 잼마님 또다시 좋은 날 오리라고 믿고 기다려야죠. 네. 좋습니다. 아주 이 강력한 여러분의 마인드 저희가 또 같이 다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도 랭킹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창호용커가 준비하셨죠? 그렇습니다. 어떤 키워드인가요? 자, 오늘의 키워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AI죠. 요즘에 그 AI 물론 고평가 논란도 나오고 예. 있습니다만 증시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올려준 게 AI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I를 키워드로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AI 로봇, AI 의료, AI가 안 보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설문조사 결과를 뭘 준비해 주셨을지 가늠도 네. 안 됩니다. 어떤 걸까요? 자, AI 소프트웨어 이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친구 때문이었죠. 바로 알아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챗 GPT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나라는? 어딜까요입니다. 이런 궁금해요. 네, 지난 그 8월 기준으로 네. 하나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트래픽 점유율 챗 GPT에 그거를 인구 대비 강도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나라는 당연히 많이 나왔겠지만 인구를 감안해서 봤을 때 1인당 그렇게 가장 많이 그 챗 GPT를 사용한 나라가 어디일까? 바로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보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있고요. 그렇죠. 인도 또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인도, 미국, 일본 있는데 이 네. 사이에 또 브라질이 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여기 다 유명한 IT 강국들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 중에 4개 국가는 이 데이터상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한 나라고요. 나라 한 가지는 제가 임의로 상위권 나라 중에 한 가지를 그냥 껴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5개 국가 전부 다 글로벌 최상위의 국가들입니다. 그래요? 어느 국가가 가장 많이 쓸지 저는 이 부분은 아예 가늠이 좀 힘듭니다. 네. 때를 기다리는 매수님께서 한국이 2등인가? 오. 불꽃님께서도 한국, 만간지님도 왠지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이선미님 예. 지금 대동단결하여 우리나라가 챗 GPT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네. 과연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가 원래 인터넷 잘 터지고 전 세계에서 유명한 IT 강국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마도 주변에서 이 챗 GPT 특히 유료 버전 쓰시는 분들이 많을 많아요. 겁니다. 네, 예. 저도 제가 챗 GPT를 이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몇몇 전문 직군 친구들 얘기 들어보잖아요. 어떤 직군에서는 말을 제가 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어떤 직군에서는 챗 GPT 유료 버전을 쓰는 게 그냥 그 업계 관행.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필수적으로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주변에서 이거 쓰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는데 과연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좀 체감하시는 것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다른 국가는 어떨지 엿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많이 올려주시고요. 예. 그러면 오늘 이분과 함께 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오늘은요 AI를 키워드로 좀 보고 있습니다. AI 시대 우리 챗 GPT 이 친구 참 빼놓을 수가 없는데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딜까를 보고 있거든요. 글로벌 트래픽 점유율에다가 인구 대비해서 인구로 나눈 보정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나와 있는 5개 국가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어디라고 보십니까? 우선 한국은 유료 버전 제가 어디서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어디서 2위였던 것 같고요. 유료 2위. 그러면 한국은 우선 답이 아닌 것 같고요. 네. 유료 버전이든 아니든 한국이 그냥 많이 쓴다 그러면 1위를 하고 기사가 났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문제에서 유출을 해봐야 되는데 미국, 일본 그래서 또 함정일 것 같고요. 그래서 브라질이나 인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무님께서 뭔가 뉴스 하나 봤던 게 기억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좀 더 헷갈리시는 거죠. 맞습니다. 자, 일단 브라질, 인도 쪽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정답이 어떤 나라일까요?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 종목 상담을 챗 GPT처럼 잘해주시는 우리 윤 상무님과 함께 예.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채팅창에 종목 진단 요청해 주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저희가 많이 도배를 하면은 오히려 배제를 하니까 그저 감안해 주시고 여러분의 네. 정말 지금
되게 조바심 나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분들도 같이 하는 방송이니까요. 한 번씩만 딱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햇살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네. 서진 시스템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목 23,150원 매수가고요. 비중이 10%로 들고 계시다고 예. 얘기를 해주시는데 서진 시스템 오늘 주가 움직임 살펴보면은 4% 정도의 약세 흐름으로 24,500원권 기록 중입니다. 예. 아직은 시청자님이 수익권이신데 사실 추세상으로 이렇게 맞아요. 하락하고 있어서 최근에 고점 수가 좀 빨리 밀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슬아슬한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가져가려고 했는데 계속 빠지네요. 그만 정리하는 게 나을지 여쭤봅니다 하셨습니다. 확실히 이 10월 말부터 꺾여서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정리하면 그래도 수익 구간이실 건데 좀 더 기다리는 게 나을지 윤상무님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서진 시스템이 ESS, 반도체 이런 쪽 장비로 좀 엮일 수 있었고요. ESS가 주목을 받으면서 서진 시스템의 주가도 10월 달에 같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서진 시스템 실적이 사실은 좋거든요. 물론 이제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 756억 정도 예상치가 좀 나오고 있고 매출액은 1조 2천억 정도 지금 살아나는 사실 그런 단계거든요. 24년도, 25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인데 최근에 차트만 보면 사실 산을 만들었다 그러죠. 산을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좀 빠르게 떨어지는 굉장히 좀 뾰족한 산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가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사실 이전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산만의 매물대도 있었고 최근에 주식시장 이 즈음에 10월 말 11월 초 즈음에 조금씩 불안해지는 모습들이 있었죠. ESS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좀 하락하는 이런 영향들도 좀 같이 받으면서 떨어졌습니다. 제가 공시를 좀 살펴보니까 추가 상장되는 BW가 있었는데 물량이 크지는 않았어요. 4,000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최근에 시장 영향을 직접적으로 좀 받으면서 좀 하락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최근에 시장이 하락이 한 번에 좀 줄어들면서 좋아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오늘 미국 시장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간밤에 끝난 미국 시장도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제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 어제도 있었죠. 국내 시장이. 출렁였다가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하는 그런 모습들은 있었지만 오늘이 금요일이다라는 점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더 많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밤에 미국 시장에서 만약에 반등해주지 못한다라면은 서진 시스템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서진 시스템도 추가적인 하락은 좀 더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 자리 정도면 얼추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전에서도 23,000원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좀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고 사실 더 최근으로 와보면 22,000원 정도로 주가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의 바닥권까지는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시장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오늘 밤에도 만약에 미국 시장이 시원하게 반등해주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그러면 서진 시스템도 같이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오늘 미국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한다 아니면 국내 시장에 대한 매도세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진정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가능성, 실적이나 매출액이 굉장히 나쁘진 않습니다. 테마도 나쁘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시장의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1,450원을 넘어갔어요, 환율이.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기는 좀 힘들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좀 더 종합적으로 사실은 지금 당장 좀 확률적으로 판단을 해보자. 그럼 전 개인적으로는 한 절반 정도라도 좀 매도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조금 더 들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 그러면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을 좀 잘 살펴보시고 월요일 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이었습니다. 비중을 좀 줄여놓으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추이까지도 함께 쫓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AI, 챗 GPT를 어느 국가에서 가장 많이 쓸까 설문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영태님께서는 미국이 1등 같으시다고, 미국, 인도, 우리나라 순서 같다고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 행투가이드님께서는 일본? 일본은 볼펜 쓰는데 AI 쓰겠어요?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하고 계시는군요. 대표적인 네. 아날로그 국가잖아요. 맞아요. 정말 일본이 세계에서도 선진국인데 정말 독특하게도 아날로그 사랑하는 문화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예. 중국에도 가면은 막 QR코드로 결제하고 이러는데 일본은 현금 많이 쓰고. 행정부서에서도 다 예. 수기로 작성하고 막 그렇잖아요. 방송에서도 다 디지털 자료 안 쓰고 막 이렇게 뭐
아날로그로 쓰잖아요. 그렇죠. 서류 그냥 예. 종이 서류 쓰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시장 얘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베리님께서는요. 네. 아 이거 진짜 작은 종목들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화날 만한 지점인데 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올랐는데 그동안요. 그런데 얘들 밀릴 때 다른 애들은 아예 폭락이 돼버리는. 맞아요. 이거 정말 뭐 미치고 팔쩍 뛸 일이죠. 그렇습니다. 내 종목 크게 오르지도 않았는데 내릴 때는 다 더 내려버리니까요. 자 거기다가 근데 고고식님께서는요. 1시 15분이 저점일까요? 살짝 올라오네요라는 이야기.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저점 찍고 생각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낙폭이 좀 만회되고 있죠. 이 잠깐 기술적인 소폭 반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대로 말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아프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12시 후반 구간대에 속보를 통해서 이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발사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소식 나오고 30분 정도 지났는데 예. 사실 이런 속보 나와도 워낙에 좀 자주 나오는 속보여가지고 어.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할 두 번째 종목입니다. 부자 엄마님의 종목인데, 이분이 부자 되는 길을 요즘에 좀 약간 막고 있는 종목일 수도 있겠네요. 폴라리스 AI입니다. 아시죠?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들끓어 올랐을 때는 이 종목도 정말 좋았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점점 그 진폭이 줄더니 계속 내려와요. 지금은 아주 저점 부근입니다. 2,100원대. 이분의 매수 가격은 2,400원이고요. 10%입니다. 조정장에 진짜 지금 울고 싶어요. 추가 매수를 언제 할까요? 알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크게 활약산도 보여주지 못했는데 내릴 땐 또 계속 따라 내리죠. 자, 폴라리스 AI. 자, 상무님. 폴라리스 AI뿐만이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요즘에 뭐 잘 움직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에 반응 나올 때는 슬슬 안 됐나요? 사실 이 AI는 분위기가 반도체가 살아나야지 AI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수급도 그렇고요. 주식도 주가도 그렇게 좋은 모습들이 좀 아니기 때문에 AI 반도체에서 파생되어 나와서 이제 AI 그리고 AI 하드웨어, AI 소프트웨어까지 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모습들이 지금은 좀 사라진 그런 환경들이죠. 지금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도 주가가 시원하게 좀 올라가지는 못하고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반도체 AI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걸 폴라리스 AI의 주가를 보고도 충분히 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계열사들 제가 좀 전에 좀 찾아봤습니다. 폴라리스 세원이라든지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지금 폴라리스 AI의 주주들이죠. 그래서 뭐 폴라리스 우노도 마찬가지고요. 다 주가가 사실은 좀 좋지가 않습니다. 폴라리스 세원도 마찬가지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도 다 같이 좀 마찬가지로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좀 있고, 그리고 폴라리스 AI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뭐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도 좀 아니에요. 매출액도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금년에도 영업 적자는 좀 면치 못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가의 하방이 사실 22,000원 정도에서 좀 지지가 되면 좋은데 오늘 음봉이 좀 계속적으로 좀 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좀 깨지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2,400원 정도를 중심으로 좀 횡보를 해주는 게 가장 좀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었고 21선을 좀 지켜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켜주지 못하고 떨어졌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 들어서 AI 분위기도 좀 좋지 않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추매를 하시기는 추가적인 하락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추매 같은 경우는 사실 차트상으로 좀 본다라면은 4월 7일 정도 이렇게 양봉이 좀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양봉이 나오는 날, 이런 날 사실 추매하시는 게 좋거든요. 음봉 나오는 날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시면 음봉 나오면 하락하면서 음봉 나오면 다음날 또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양봉 나오고 상승하는 날 다음 날이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기왕이면 상승하는 날 사서 다음 날 수익 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추매하시기보다는 양봉 나오면서 좀 상승하는 날, 그런 날 다시 이 추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로 본다라면은 반도체가 살아났을 때 AI 소프트웨어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 같이 좀 살펴가시면서 반도체가 좀 살아나면서 폴라리스 AI도 양봉이 나온다, 그런 날 좀 추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 매수 문의를 주셨죠. 그런데 이렇게 좀 점점 내려가고 있을 때 추가 매수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켜보시다가 양봉이 나오고 반응이 좀 들어올 때 그때 따라서 들어가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AI였습니다. 네, 게시판에도 보니까 재물봉님께서 주식창 닫고 시청하고 있습니다. 멘탈 관리를 위해서. 예, 이럴 때는 잠시 거리를 두셔도 좋습니다. 예전에 휴대폰 광고 중에서 소중한 순간에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추억의 광고. 우와, 그거 기억하거든요. 예, 마치 그것과 같이 예.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은 거리를 두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람이 보게 되면 마음이 막 이리저리 흔들리잖아요. 맞아요. 그 어지러움과 거리를 좀 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 속보, 북한 미사일 얘기. 그래서 참 그 야속한 마음이 많이 드시나 봐요. 맞아요. 이영재님, 북한 예. 눈치 좀 챙겨라. 돈 잃은 개미들 무섭지 않냐. 베리님은 북한이 부채질을 하고 있나요? 하면서 사실 요즘에 좀 잠잠했다가 예. 시장 내리는 날에 이런 소식 나오니까 더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예. 일치유심조님은 어제도 시장이 좀 애매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반등하긴 했는데 반쪽짜리 반등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어제 술을 드시고 겨우 잠들었는데 아이고. 오늘 또 마셔야겠어요. 아이고, 주말 동안에 이게 또 예. 가슴 아리를 또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아무쪼록 오후장에 조금 더 희망의 단서, 시그널을 우리 시장에 줬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럼 이쯤에서는 랭킹 좀 가보죠. 한 가지 좀 1위에서 4위까지보다는 좀 덜한 상위권 5위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챗GPT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인데요. 이 중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5위 알아보시죠. 일본이었습니다. 이거 좀 쉬웠죠? 이거 페이크 항목인 예,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일본도 예. 전 세계 최상위 국가 중에 하나예요. 정말요? 상위권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상위권 국가인데 이 1위에서 4위까지에 비하면 조금 떨어진다. 사실 뭐 일본이 뭐 굉장히 강국이지만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아날로그 문화를 사랑하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한 게 아닐까 싶네요. 네, 게시판에서도 이것은 어느 정도 좀 맞춰주셨어요. 다들 네. 이 일본의 아날로그스러움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5위는 어느 정도 좀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4개는 정말 1위부터 4위까지라는 네. 건데 과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어떤 국가가 1위를 차지할지도 같이 맞춰주세요. 정확한 데이터까지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양시장 3% 안팎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씩 낙폭이 좀 만회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종목 위주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시장 보고 오겠습니다. 정수진 캐스터 만나보시죠. 네, 대형주를 위주로 차익 실험 매물이 출회되면서 코스피 현재 4,000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위에는 삼성전자, 2위에는 SK하이닉스 올라왔는데요. AI 거품론이 재점화되면서 동반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장중에 10만 원 선 다시 되찾았었지만 다시 하락으로 방향을 틀면서 현재는 9만 7천 원 선까지 내려왔고요. SK하이닉스도 현재 57만 2천 원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3위에는 노타가 올라왔습니다. 새내기주로 오늘 공모가보다 7배가량 올랐던 노타인데요. AI 기술력에 주목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18% 가까이 급등하면서 58,600원 선 지나갑니다. 4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왔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주가는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4% 가까이 밀려나면서 76,2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5위에는 고영이 랭크됐는데요. AI 의료 관련주들의 훈풍을 불어넣어준 고영입니다. 뇌수술 로봇인 카이메로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6%대 조정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6위에는 이노테크 랭크됐습니다. 디스플레이 제품 검사 장비 업체로서 오늘 코스닥 상장 첫날인데요.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7위에는 카카오가 올라왔습니다.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는 5거래일 만에 반등하고요. 현재 62,350원 선 거래됩니다. 이어서 8위에는 대한전선 랭크됐는데요. 전력설비주 오늘 소폭의 반등 흐름 보이다가 현재는 약세로 전환하면서 24,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9위에는 네이버가 올라왔습니다. 네이버도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상향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는 2.5% 가까이 밀려나면서 25만 7,500원 선 안팎 거래되고 있습니다. 10위에는 사이닉 솔루션이 랭크됐습니다. AI 로봇의 눈과 귀 그리고 촉각을 만드는 기업으로서 피지컬 AI의 핵심 수혜주로 부각받고 있고요. 주가는 현재 22% 급등하면서 만원 선을 소폭 밑돌고 있습니다.
11위에는 온코크로스 랭크됐습니다. 의료 AR 수혜 기대감 속에서 상승세 지속하고요. 현재 15% 가까이 급등하며 11,600원 선 웃돌고 있습니다. 12위에는 YTN이 랭크됐습니다. 정부의 자산 헐값 매각 논란 속에서 전일의 상한가를 기록했던 YTN인데요. 오늘도 추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0% 넘는 상승세 보이면서 4,300원 선 웃돌고 있습니다. 13위에는 아모레퍼시픽이 올라왔는데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급등하면서 장중에 13만 90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도 6% 감소해 보이며 12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4위에는 태성 올라왔는데요. PCB와 유리기판 장비 기업인 태성이 이번에는 국내 대기업과 복합 동박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는 6거래일 연속 상승합니다. 현재 주가는 33,700원 선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15위에는 삼성공조가 올라왔습니다. 삼성공조도 주가 단기 급등세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도 11% 강세 보입니다. 16위에는 로보티즈 올라왔습니다. 최근 주가가 급등하면서 증자 규모를 대폭 늘린 로보티즈인데요. 주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다가 현재는 1% 가까운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7위에는 에코프로 올라왔습니다. 테슬라의 머스크 1조 달러 보상안이 통과되면서 테슬라 주가는 시간에서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국내 2차 전지주는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현재 6% 가까이 낙폭이 확대되고 있고요. 87,700원 선 지나갑니다. 18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왔습니다. 로봇주 연이은 하락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4% 넘게 급락하면서 40만 원 선도 무너졌습니다. 19위에는 삼성 SDI가 올라왔습니다. ESS 모멘텀도 소멸된 걸까요? 2차 전지 셀업체도 오늘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 SDI 현재 30만 원 선 간신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20위에는 APR이 올라왔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 높은 매출을 기록하며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APR인데요. 증권가에서 역시나 목표가 줄상향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1%대 반등하면서 23만 6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AI 버블론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AI 버블론에 우리 증시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인 1,450원대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다시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요. 금요일장 오늘 이렇게 불안한 심리가 감돌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추가 하락을 대비해야 하는 걸까요? 상무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 참 많은 분들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가파르게 올라오던 우리 증시 이제 숨을 고르는 모습인데 그 낙폭이 생각보다 빠르게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상무님, 그러면 이 증시의 흐름 추가 하락을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 증시가 어렵죠. 원래 항상 어렵습니다. 주식을 보는 게 어려운데 최근 들어서는 행복한 날들이었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이 집중적으로 좀 오르면서 그 종목이 없는 투자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낄 수 있었지만 어찌됐든 증시의 지수만 놓고 본다라면 굉장히 좋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2,400선 아래에서부터 시작했던 코스피 지수가 4,200포인트 이상까지도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한 4일 동안 음봉을 계속 조금 내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좀 살펴보면 하락이 좀 비정상적으로 좀 크게 나오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100포인트가 한번 빠졌죠. 그 다음에 200포인트 넘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이 빠질 때에는 첫날 혹은 둘째 날 정도에 좀 매도를 했던 게 그 이후를 살펴봤을 때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좀 수익률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추세적인 상승장이라고 하더라도 한 10%의 조정은 뭐 있었던 일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라면 이제는 어느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반등한 시간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증시 그리고 한국 환율 이런 부분들을 좀 연관시켜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 버블, AI가 부담스럽긴 했죠. 반도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올랐죠. SK 하이닉스 15만 원도 있었는데요. 60만 원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시가총액 2위 종목이 그만큼 올랐는데 엔비디아도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고요. 좀 부담스러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건 맞지만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 이제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모습들이 미국에서도 목소리가 나왔고 한국에서도 목소리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세게 한번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문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국내에서 그 두 종목만 하락한 게 아니라 다 같이 또 하락을 하고 있죠. 억울합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어찌됐든 투심은 많이 좀 냉각이 되어 있고 환율 같은 경우도 1,400 지금 56원이 조금 넘어져 있죠. 환율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로 들어오려면 환율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좀 있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한국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다. 저평가인데 많이 좋아진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죠. 외국인은 한국의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보다는 환율에 훨씬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환율이 상당히 좀 높은 점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발걸음을 좀 제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는 국내 증시에서는 환율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50원 선 좀 아래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첫 번째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좀 잘 버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투심이 좀 악화된 건 사실이고요. 차트상으로도 지금 21선 지지를 좀 해줘야 되는데요. 21선이 3,910포인트입니다. 지금 그 아래예요. 그래서 21선도 조금 깼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만약에 오늘 밤에도 시원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하거나 추가적인 조정이 받는다라면 국내 증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정받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환율과 미국 증시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체크 포인트로 환율과 미국 증시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답답한 그리고 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뭔가 감정적이지 않은 이성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일체 유심조님 걱정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코스피 종목이 이래도 되는지 눈 뜨고 당하네요. 자, 그리고 아임리얼님께서는 AI 버블 팝 하면서 한마디 해주시는데 네. 웃음으로 승화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고고식님 시장 이야기 계속 남겨주시죠. 다음 주 목요일 옵션 만기까지는 약세 모드이지 않을까. 옵션 만기 예. 이후를 기대해보자라는 한마디 또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각자 이렇게 한 3일 연속해서 시장이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계좌가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도 아마 사상 최고치를 쓰신 분들이 꽤 많으셨을 텐데 네. 한 주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이님께서도 이익이 30%가 6%가 됐다고요. 이게 진짜 그 웬만한 개별 종목들 보면요. 지금 일주일 동안 뭐 20-30% 이렇게 내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좀 사신 분들은 지금 네. 계좌가 좀 아슬아슬한 그런 위기를 그렇죠. 맞고 계신 경우들도 많으실 텐데 반면에 미리 현금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지금 뭘 살까? 네. 이번 주 또 그 질문도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은 확실히 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또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지켜보자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신규 매수 문의가 오늘은 잘 눈에 띄질 않네요. 네. 그 가운데서 신규 네. 매수 문의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그걸 또 잡아봤습니까? 그걸 또 골라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망간지님께서 카페24를 사고 싶으시대요. 이거 요즘에 은근슬쩍 얘기가 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 전에도 이거 진단했던 것 같은데요? 주가 흐름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들 이제는 살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시나 봐요. 저도 심심치 않게 종목 진단 신청은 꽤 들어왔었던 그렇죠. 것 같거든요.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있으신데 카페24 오늘도 주가가 8% 밀리고 있습니다. 네. 차트 보면은 우하향 패턴이 뚜렷하죠. 매수 문의 드립니다. 실적 대비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상무님의 고견을 여쭙니다 하셨습니다. 현재 주가는 31,550원 기록하면서 사실 올해 들어서는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했던 작년 겨울 올해 초까지 뜨겁다가 이후에는 계속 뒷걸음질이거든요. 이 종목 사도 되나요, 상무님? 네, 우선 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매수 타이밍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카페24의 상황을 살펴보면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28%가 상승을 했다. 기사 내용이 좋아요. 영업이익이 100억이 났고 28%가 상승을 했다. 그런데 시장 컨센서스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그런 수준의 실적이었거든요. 물론 작년보다 금년이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많이 납니다. 400억 이상 영업이익이 좀 날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의 이런 시장 상황들 그리고 카페24의 수급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사실 어떤 종목이든 지금은 매수를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 맞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문제는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고요.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주가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밸류에이션을 주가가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과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같이 반영이 되는 결과가 주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은 분명히 투심이 악화돼서 하방으로 심리가 훨씬 더 많이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카페24의 사실 차트도 좋지 않아요. 차트만 놓고 봐도 부정적인데 이런 부분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투심이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는 건 카페24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지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숨 한번 고르고요. 주말 오늘 밤 미국 증시의 상황과 환율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신 다음에 사실 조금 더 비싸게 사도 더 손실 안 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사는 게 차라리 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래서 매수 판단은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는 카페24도 분명히 하락 추세예요. 차트상으로 본다라면 3만 원 정도까지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3만 원에서도 지지를 못한다 그러면 2만 5천 원 아래까지도 차트가 또 열려 있기 때문에 카페24의 상황도 차트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투심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는 조금 미루셨다가 시장의 분위기가 좀 더 좋아졌을 때 카페24의 상승을 보면서 그때 매수를 다시 한번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시장이 지금 확인할 것들도 많고요. 일단은 하락하는 걸 좀 지켜보다가 상승으로 돌리는 그 신호들이 나왔을 때 그때 어떤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카페24였습니다. 네, 불안하니까 확인하고 가자. 네. 그런데 우리 저평가님께서는 전 오늘부터 입질 시작이요. 오, 그래요. 네, 약간 의미심장한. 확실히 시장이 예. 흔들리더라도 이 상승장이 꽤 갈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기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 그리고 이렇게 살짝 휘청거리다가 네. 뭔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다음 주 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메인님께서는 이번 주는 놀러나 가야겠어요. 파이팅 가자님께서도 저도 주식창 다듬. 그래서 그런지 주식창과 함께 이 라이브 창도 다들 닫으셨는지 오늘은 평소보다 좀 저희 게시판도 한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2,000명 넘게 함께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지효님, 두 분 앵커님 인사 나눠요. 이 지아는 또 어디까지요? 라면서 이 시장 걱정도 역시 많긴 한데요. 고고식님께서 해주신 이 한마디 좀 읽어드릴게요. 네. 2시 스탁론 반대매매 나오고 2시 10분경부터 올라와야 하는데요. 금요일이라서 어떨려나요? 그렇죠. 2시 넘어서면서부터 시장이 어떻게 될까? 저도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이 지금 코스피가 3,900 이탈이 되고 코스닥이 장중 저점을 경신을 하고 참 지금 분위기는 썩 좋지 않거든요. 네. 자, 그러면 조금 남은 시간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프레젠트 형님께서는 성격이 화끈하신가 봐요. 빠지려면 확 빠지든가. 한 방에 그냥. 이거 너무 이렇게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네. 9시도 막 들었다 놨다 막 하니까 이건 안 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이틀 전에 급락 나왔죠. 어제 올라가나 희망 살짝 줬다가 오늘 또 떨구면 진 빠지는 거죠. 분매님도 지금 애매하게 떨구지 말고. 정말 네. 이거 화도 많이 나는 시장인 거 분명합니다. 그래도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서는 정말 냉정하게 시장을 그리고 종목들을 좀 바라봐야죠. 네, 이러다가 오후에 막 갑자기 양봉 만들고 돌려놓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은 젤파고TV님께서 올려주신 FA 반도체, SFA 반도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4,470원에 사셔가지고요.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수익이셨다가 지금 손실로 돌아선 상황이실 거예요.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7%. 며칠 전에 단기 매매로 들어가셨대요. 그런데 바로 떨어지네요. 아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손실이 크지는 않으십니다. 단기라면은 거기에 맞게 또 전략을 세워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SFA 반도체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 시장이 지금 약간 오늘만 따져봤을 때, 물론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어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 과매도 구간이죠. 보통 시장이 많이 하락할 때요, 1시 반에서 2시 정도가 저점인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장 초반이 저점이거나, 1시 반에서 2시 반 정도가 저점인 경우들이 많은데, 반대 매매가 좀 나오는 시간이죠. 장 초반에는 증권사의 반대 매매가 장 시작하면서 막 나오는 시간이고요. 1시 이후가 돼서 한 2시 이전까지는
탕론 반대 매매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반대 매매의 영향으로 주가가 조금 더 과매도가 되는 지수가 좀 더 과매도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SFA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고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좋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하락에 대한 직격탄을 좀 맞고 있습니다. 4,200원 정도는 좀 지지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4,200원을 만약에 뚫고 떨어지고 지수 자체도 월요일도 반등을 하지 못한다. 그럼 4,000원 아래까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팔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오늘 좀 더 보시다가요. 월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좀 좋지 않다. 그럼 월요일 국내 시장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월요일 날 국내 시장이 좀 좋지 않다. 그러면 좀 빠른 속도로 그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서 큰 폭으로 좀 반등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지수 자체가 여기서 더 많이 지금 뭐 2시 이후까지 빠질 가능성도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느 정도 좀 버티셨다가 오늘 밤 미국 증시 보시고 월요일 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FA 반도체였습니다. 주말 동안 일단 잘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장 흐름을 보면서 이 종목도 섬세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상무님 이번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 종목 진단해드렸습니다. 네. 이 상무님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들으면서 느낀 게 한 가지는요. 확실히 이렇게 좀 내려가는 시장 속에서 섣불리 뭔가를 맞아요.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조금 더 지켜보고 확인하고 다시 윗방향으로 돌아나가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 그때 뭔가 판단해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네. 상무님이 4종목 봐주셨는데 다 네. 공통적으로 그런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도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젠마님께서는 두 분 앵커님도 힘드실 듯 많이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많이 또 내리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죠. 토마토 시청하면서 공부해두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럴 때 너무 녹놓고 있는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뭐 한쪽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딱 붙이기보다는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조금 더 공부하면서 이성적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게 그 다음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나서 한번 생각해보면 항상 그랬어요. 네. 시장이 급하게 빠질 때 놀라서 일단 막 뭔가 하잖아요? 그러면 일을 그렇죠. 그게 잘못된 선택인 경우들이 거의 좀 많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뭔가 뭐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수님께서는 지금 선물지수도 계속 빠집니다 네. 해주셨는데 선물지수 3% 정도 하락하면서 550선 구간 기록하고 있고요. 예. 민혜인님께서도 그만 내려라 네. 이렇게 또 바람을 올려주셨어요. 이게 아까부터 계속 비슷한 얘기 나오고 있죠. 예. 이게 찔끔찔끔 계속 내려오고 희망을 살짝 주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한 방에 내려라 왜 이러냐 하면서 지금 하소연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도 3,900선 이탈이 나왔는데요. 불꽃님께서도 3,110선 못 지키면 더 내려온다고 지금 그 라인을 깨고 3,900선도 이탈해서 저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 좋지가 못합니다. 오늘장에서 하락 종목은 2,324개고요. 상승 종목이 2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모습이네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이 나는 거죠. 이 숫자는. 앞서서 우리 시청자님이 검은 금요일입니다 하셨는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1년에 한 번 불품 많이 기다리거든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 절대 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게다가 오늘 정말 어디 탈출구가 딱히 없어서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어떤 종목이 급락을 하면 어떤 다른 종목이 급등을 해주고 이렇게 그 균형을 좀 맞춰가는 돌아가면서 올랐잖아요. 근데 이렇게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지기 때문에 뭐 지금 좋은 종목을 따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또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오겠습니다. 지금 랭킹 챗 GPT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랭킹이고요. 이 4개의 국가는 모두 다 상위권이라고 하죠. 최상입니다. 저는 전혀 가늠조차 안 되거든요. 과연 4위는 어떤 나라일지 공개합니다. 자, 4위는요,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가 먼저 나왔어요. 예, 오. 인구 100만 명당 6,400건의 트래픽 점유율이 잡힌다고 합니다.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 못 하셔도 돼요. 3위와 이따가 3위가 나오면 3위와의 간극을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챗GPT를 더 많이 쓰는구나 이게 가늠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직은 확 와닿는 게 없거든요. 예. 어쨌든 인도가 4위다. 네. 그러면 한국, 브라질, 미국 이렇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라질이 좀 의외죠. 그러니까요. 예. 저는 순위권 내에 있는 것도 사실 페이크가 브라질이 아닌가 했었는데
브라질이 탑3로 올라갑니다. 브라질은 축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그러니까요. AI도 보통이 아니군요. 예. 그러면 남은 시간은 이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봉만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원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 AI를 키워드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기준이거든요. 챗 GPT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요. 미국과 브라질, 한국, 3개 국가인데요. 트래픽 점유율을 인구 대비해서 보강을 한 계산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브라질, 한국 중에 챗 GPT를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AI 때문에 지금 시장이 왜 빠지는데 오늘 또 AI 관련 또 문제를 내셨네요. 당연히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으로 찍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을 1위로 꼽아주셨는데 과연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잠시 뒤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토마토 TV 시청자분들은 챗 GPT 안 부러우실 거예요. 이 네. 종목만 넣으면 바로바로 데이터 알려주시는 그렇죠. 이 토마토 TV의 챗 GPT 김봉만 전문가와 나머지 네. 진단 함께 할 텐데요. 지금 올려주신 분 서머원님이십니다. AD 테크놀로지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매수가는 23,478원. 비중 15%. 이거 네. 이 표현이 많이 힘드셨나 봐요. 읽어주세요. 영원히 떨어지고만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뭐 예. 이 매수 가격에 영원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주관적인 체감이 이렇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사신 게 아닐까 싶으신데 지금 손실 구간, 손실폭 자체는 크지는 않는데 네. 아마 사고 나서 계속 떨어지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손절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전망 궁금해요. 선버님은 과연 AD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장 7%가량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봉원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자, 먼저 이제 종목 진단에 앞서서 이제 시장의 지금 성격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오늘 사실 뭐 외인하고 기관들 매도 물량 크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오늘 금요일장이고 하다 보니까 환율이 지금 오전까지 괜찮았었는데 장중에 또 원달러 환율이 1,455 완전히 돌파하다 보니까 환율 여파 때문에 시장이 조금 지금 우려를 좀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어제 그저께까지 이제 외국인들 쓰나미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도 뭐 더 큰 물량 때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 등락 비율이거든요. 이거 지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이 등락 비율은 계속 하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코스닥은 더 심했죠. 지수는 계속 올라갔는데 등락 비율은 계속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수가 올라갈 때 등락 비율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만큼 차별화가 심했다는 얘기예요. 대형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종목보다 빠진 종목군들이 훨씬 많았었다. 9월부터.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전까지 등락 비율이 65%까지 밀었습니다.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4월 달 저점 라인가보다도 더 밀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작년 12월 9일 날 최저점이었던 그 라인까지 밀었다는 얘기죠. 예, 이건 이제 뭘 의미를 하냐면 다음 주부터 지수가 조금 누른다 하더라도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는 미리 지금 2달 동안 계속 빠졌기 때문에 예,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 AD 테크 같은 경우도 이 기업은 지금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공장 수혜주죠. 예, 그러면서 같이 움직였는데 뭐 삼전 영향하고 이제 뭐 하이닉스 영향도 받습니다. 예, 근데 개별주고 그닥 많이 오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좀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선은 지금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오면 다른 반도체 장비 쪽은 우선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타이밍을 늦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23,000원이면은 어제 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어제 그제. 예, 그 가격대 반등 들어오게 되면 일단 현금화를 했다가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좀 하방 경직을 확보하는 그런 모습 나온다. 그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세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6월부터 이어왔던 이 트렌드를 지금 벗어났지 않습니까? 지지선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대로 보시는데 앞서 제가 먼저 보여드렸던 ADR 지표가 지난 4월 달 저점보다 더 밀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제 종목별 반등을 들어올 것이다. 그랬을 때
일단 현금화를 하셨다가 단기 물량이시면 예, 다시 한번 타이밍 잡는 전략. 뭘 보고요? 삼전 주가가 하방 경직이 완전히 확보되는지 여부를 보고. 그래서 오늘은 홀딩, 다음 주 반등 나올 때 일단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한번 보시는 전략.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역시나 비슷한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켜보고 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D 테크놀로지 좀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김봉환 전문가님 오시니까 2차전지에 오. 대해서 진단 신청 많이 올려주고 계시고요. 그러네요. 실비아님, 폭락장, 상승장, 롤러코스터, 마음이 힘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평가님께서는 이 김봉만 전문가님 명쾌한 시황 설명 해주셨고, 이 전문가님의 깔끔한 시황 이 판단 때문에 다들 좀 많이 도움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진단 요청이 갑작스럽게 물밀듯이 그러니까요. 밀려오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한미반도체, 대주전자재료, 일동제약, 삼성중공업 이거 뭐예요 지금? 제약바이오, 반도체, 조선 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까지도. 강강찬님께서 하락장에 시원하게 내리고 상승할 때 2배로 올라갑시다. 독종 정신으로 버팁시다. 그래요. 예. 아니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올해 증시 이거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4월만 해도 예. 역시 우리 국내 증시 최고다. 미친 듯이 내려가는구나. 뭐 아무도 수익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지금 한 반년 지나 있는 지금 이 시점. 그렇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난생 처음 보는 말도 안 되는 폭등장이 펼쳐졌죠. 그러면 지금 잠깐만 견디시고 앞으로 또 올라갈 장을, 강력한 장을 또 기대를 해보자고요. 네,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름. 필명 좋네요. 네.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오르고. 이 종목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가수들도 제목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필명 따라갈 수 있어요. 네. 필명을 잘 지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오름님의 온코 크로스 알아보겠습니다. 와. 사신 가격이요. 10,000원 아래쪽에서 사셨어요. 네. 9,800원이고요. 비중이 10%. 근래 들어서 단계 많이 오름세. 엊그저께 상한가 기록하고 네. 어제 조금 쉬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11%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10% 중반으로 내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범환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요거죠. 그러니까 지금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도 AI 그 의료 관련 기업이죠. 뭐 실적 보고 지금 주가 접근할 건 아니고 어제 그제 그 루닉 같은 경우도 이제 급반등이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예, 장기 이제 하락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AI 그 소프트웨어 관련 쪽이죠. 그러니까 상반기 9월달 10월 초까지는 그 하드웨어 쪽이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HBM 장비 관련 기업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반기에 반면에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은 선거 전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AI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단기 급등 나오고 오히려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주가가 장기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 9월 달과 10월 초에 연휴 전까지 급등했던 AI 그 하드웨어, 소위 HBM 장비 관련 종목들이 급등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은 계속 밀었습니다. 2달 동안. 이 종목이 지금 먼저 재료 없이 이제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아까 그 ADR 지표 자체가 저점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움직이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움직이죠?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미국의 템퍼스 AI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주가 좀 하락 중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은 그런 이제 정책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것 같아요. 이건 또 이제 돌려서 얘기하게 되면 시장에 뭔가 이제 테마가 바뀌고 색깔이 이제 바뀌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일단 그대로 홀딩 하시고 단기적으로는 그 오늘 양봉 마감하게 되면 뭐 이런 장에서 급하게 이제 올라오니까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죠. 예, 항상 직전 고점에 오른쪽 어깨 13,000원 아니면 13,500원 나이죠. 14,000원. 예, 그 정도 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한 절반이나 해주시고 이후에 눌림 줄 때 다시 한번 보시고요. 비중이 지금 크지가 않으시면 저는 이제 안 먹는다 생각하시고 왜냐면 이런 하락장에서 올라온다는 얘기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 어차피 이제 월봉에서 일단 바닥이 나왔고 좀 지그재그 패턴을 만든다 하더라도 예, 좀 끌고 가시면 최고점 15,000원, 뭐 16,000원까지 오지 않겠느냐.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다이렉트로 올라온다 그러면 예, 한 14,000~15,000원에서는 한번 끊었다가 다시 한번 보는 전략.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홀딩 전략.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내리는 시장 속에서 강력한 종목 다음 주까지 한번 홀딩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2차 전지는 본전이시래요. 지금 원금 오. 정도신데 약간 버티는 게 좋을지 아니면 네. 먼 미래를 보고 손실도 버텨야 되나요? 태양과 바람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일체유심조님께서는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좀 궁금하다고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한 질문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트레비소님께서도요, 그 중에서도 LNF, 그리고 로봇주 하나, 로보스타까지도 새로 매수를 해도 될까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우림님 독종하고 들어오셨는데 예. 워낙에 2차 전지 질문 많으니까 저희가 그 가운데서 또 한 종목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2차 전지 내에서도 요즘에 아이고. 가장 펄떡펄떡해요. 그렇죠. 그쵸. 자, 나미스님의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의 최근에 엄청난 상승 기억하시죠? 자, 단기 급등을 했는데 너무 빨리 올랐습니다. 지수도 살짝 좀 주춤거리는 모습 속에서 에코프로도 약간은 좀 쉬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오늘 현재 주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밀리죠? 네,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신기해요, 에코프로가. 이 2차 전지 종목 가운데 최근에 LNF와 함께 에코프로 정도가 제일 빨리 올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에코프로는 꽤 좀 LNF는 그래도 한 20% 정도 내려왔는데 별로 안 밀렸습니다. 오늘 5% 내리고 있죠. 102,400원까지 갔다가 88,300원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해도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 이거 고민되실 것 같아요. 매수 질문이네요. 그렇죠. 아니 되게 좋게 보면 예. 이렇게까지 안 빠지면 더 안 빠지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쵸. 덜 빠졌기 때문에 아직 더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정말 이거 예.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에코프로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올라왔다가 최근에 이 지수 흐름 속에서도 크게 빠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충분히 내려오고 매수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뭐 시장 빠진다 해가지고 막 너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차피 이제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내년 시장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외인들이 최근에 이제 매도한 게 뭡니까? 다 전기전자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쪽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손바뀜 작업이 나타나고 있죠. 내년에는 다른 종목이 이제 간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시장 보시면 특징이 뭡니까? 반도체는 제가 지난 10월 말일날 공개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반도체가 10월 29일 날 기준했을 때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반도체 전기전자 비중이 42%라 그랬잖아요. 월초 이제 고점이 왔다 그랬죠. 왜? 이 데이터상으로 보면 작년 7월 11일 날 코스피 시가총액,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기전자 업종이 최고점이었을 때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해서 42.6%였어요. 올해 이제 10월 29일 날 말일 날 딱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 거기서 지금 막 때려버리죠. 외국이나 기관들이. 특히 하이닉스 막 차익 매물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기 힘들다는 얘기죠. 예. 삼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시장을 보시면 2차 전지는 그래도 중립적 입장이죠. 자, LI 넥슨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세요, 지금. 121선에서 예, 121선 여기 반등 줬다가 지금 개파락으로 아주 급락이 나와버립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대장이니까 아직은 안 밀립니다만은 드디어 오늘 121선 경기선을 깨죠, 지금 현재 장중에. 그죠? 현대로템 8% 급락 나오면서 그러면 얘도 이제 결국은 121선 깨겠죠. 이들의 기업들이 뭡니까? 방산이죠, 방산. 방산이 뭡니까? 예, 상반기 작년 주도주였잖아요. 근데 막 급락 나오네? 그 다음에 우리 조방원 얘기해요. 조선은 아직 안 밀리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조선도 이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2차 전지보다 하락폭이 좀 크잖아요. 그죠? 원전 두산에너비를 올렸다가 지금 다시 또 밀어버리죠. 얘는 뭐 아직 120을 안 깼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반도체, 하이닉스, 예, 삼성전자 누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반기 때 2차 전지가 왜 못 갔습니까?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그랬죠. 왜? 조방원은 자금 쏠리고 반도체로 자금 쏠리니까 2차 전지 쪽으로는 막 그 당시에는 막 찌글찌글 했잖아요. 6월 뭐 5월까지는. 근데 이제 조방원 물량이 좀 나오네. 매도 물량이. 반도체도 지금 꺾이네. 그럼 이 매수 자금이 어디로 갈지를 우리가 여기서 연구하고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방원에서 빠지고
반도체가 좀 빠지면 전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호재가 뭐 있습니까? 2차전지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이 자금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2차전지밖에. 여기까지는 중기적인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중기적인 얘기고 단기적으로 이제 LG엔솔 특히 이제 2차전지 우리가 탑10 인버스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고점 찍어드렸고 인버스가 단기 급락 나왔으니까 기초 반등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인버스 임자는 누구다? 금융투자. 어제 그저께 들어왔잖아요. 그럼 인버스가 이제 하방 경직을 확보할 것이다. 단기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2차전지 탑10 지수도 조금 늘림 줄 것이고 관련 종목군들도 좀 조정이 들어오겠죠. 근데 인버스가 지금 완전히 중기 추세를 붕괴했기 때문에 이거 못 돌립니다. 못 돌려요. 기적 반등이 들어오면서 2차전지가 기적 조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까지는 조금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인버스가. 그럼 2차전지가 다음 주 한 초 중반까지 추가적인 늘림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도 이 친구가 지금 선발이잖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직전 고점에 오른쪽 어깨까지 왔고 여기 중기 추세에 지금 걸렸단 말이에요. 요 트렌드입니다. 요 트렌드. LG엔솔이 지금 중기 추세에 걸렸네. 조정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터닝 나오면 또 이제 같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제 신규 매수는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까지 일단 좀 관망하시고 자 에코 프로다 그러면은 그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21선입니다. 8만 원에서 그 중간 선상 한 7만 원 라인 정도. 여기 들어오게 되면 1차 매수는 들어가는 거예요. 물린다 각오하고. 왜? 어차피 중기적으로는 내년까지 계속 올라갈 종목군들이니까. 대신에 시장이 지금 갑자기 많이 좀 빼고 수급이 좀 불안정하니까 또 연말 장사 들어가게 하니까 예, 평상시에 여기서 뭐 100주를 매수했다 그러면 한 50주 정도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방송에서 지난주에 이미 현금 30% 확보하시고 2차전지 단기 물량과 중기 물량을 구분해서 이제 대응하시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전략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밍은 오늘까지는 일단 그대로 관망하시는데 다음 주 중반까지 조정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 조정 시에 여러분들께서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내년 맞이하기 전에 이번 조정이 마지막 저점 매수 기회일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예, 좀 분할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코프로 2차전지 관련된 투자 의견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대요. 네. 예. 그러면 여기서 잘 못 노리면 나중에 다시 타이밍 잡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흥분하시면 안 되고 네. 서서히 이렇게 기회를 좀 잡아보자 의견 드렸으니까 너무도 급하게 마음 먹지는 마시고요. 지금 부자국민 1등 경제님께서 김봉만 전문가님 덕분에 삼성 우와. SDI 100% 수익 내셨대요. 이거 뭐 대단한 수익 아닙니까? 네, 정말. 사신 가격이 2배라는 얘기잖아요. 이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글 올려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온스타일님 나스닥 선물 재반등 중 하셨는데 고고식님도 2시 1분부터 올라오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슬쩍 봤더니 이거 아까 잠깐 올라왔을 맞아요. 때랑 다릅니다. 잠깐 빨간불 켰다가 지금 다시 또 파란불이에요. 지금 제가 5분봉으로 보고 있는데 예. 연속적으로 분봉이 양봉으로 좀 나오고 있고 꽤 길어집니다. 코스닥도 그렇고요. 이 기세면 남은 시간 그래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러면 예. 한숨 돌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랭킹 3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를 가장 많이 쓰는 국가, 한국과 브라질, 미국 어디일까요? 보겠습니다. 자, 3위는 바로 브라질이었습니다. 오. 인구 100만 명당 약 15,300건. 인도보다 실제로 2배 배가 더 높네요. 예,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브라질은 어디에다가 네. 챗 GPT를 그렇게 많이 쓸까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챗 GPT를 되게 많이 쓰는데 네. 인도가 훨씬 많으니까 네. 인구 대비로 나눠보면 여기가 더 밀도가 높은 거죠. 그렇군요. 네. 또 남미에서도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데 사실은 그때 한창 지브리 스튜디오 풍으로 바꾸는 그거 할 때 맞아요. 그 샘 올트먼이 GPU 녹는다고 네. 그만 좀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각 국에서 GPT를 활용하는 방법도 다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 보니까요. 예. 분명히 브라질에서 유행했던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지브리 이런 것처럼. 그렇죠? 자, 그러면 남은 국가는 딱 2개입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과연
어디가 1등일까요? 잠시 뒤 알아보겠고요. 네. 지금은 또 1시간 동안 종목들 바뀐 변화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 만나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 달라진 투자자들의 관심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4위에 사이닉 솔루션이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피지컬 AI의 핵심 센서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이닉 솔루션의 강한 매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27% 가까이 급등하며 주가 1,200원 선 안착했습니다. 5위에는 K3i 올라왔는데요.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기반 플랫폼에서 로봇 실증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주가 연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장중에 7,280원까지 터치했고요. 25% 넘는 급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7위에는 PCB 기업 현우산업 올라왔습니다. 2거래일 연속 주가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11위에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올라왔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도 현재는 12% 급등하며 1,420원 선 지나갑니다. 17위에는 컴퍼니 K가 새로 랭크됐는데요. 생성형 AI 기업인 업스테이지의 상장 추진 소식이 나오면서 투자 포트폴리오 가치와 연계되면서 컴퍼니 K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13% 가까이 급등하며 주가 6,200원 선 지나갑니다. 19위에는 LIG 넥스원이 올라왔는데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비관론이 나오면서 주가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17% 가까이 밀려나면서 40만 원 선이 위태롭습니다. 20위에는 하나오션 올라왔습니다. 10월 세계 선박 수주량이 급감한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하나오션의 주가 현재도 2% 가까이 조정 흐름 유지되고 있고요. 12만 원 선을 소폭 웃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후장 달라진 관심을 짚어봤는데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관련주들은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APL 등 화장품주가 호실적을 발표했고 편의점도 소비 쿠폰의 효과로 실적 호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백화점 등 유통주들도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앞으로는 광군절과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하락장 속에서 대안처가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화장품, 백화점, 유통 이렇게 소비 관련주들이 의외로 시장 대비 활약상을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관련주들 전략 간단히 좀 안내해 주실까요?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잖아요. 예, 성장도 대비해가지고. 그리고 뭐 연말 그 쇼핑 시즌도 지금 맞물려 있는 가운데서 우리 3분기 내수 경기가 막 3년 만에 3분기 그 성장률이 가장 큰 폭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 지원금 때문에 그런 효과 나온 것 같은데, 요번에 그 예산에 보게 되면 뭐 대통령께서 그 엊그저께 국회 예산 그 시정 연설 때도 이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그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이 이제 많이 편중돼 있습니다. 예. 소비 활성화를 이제 이루겠다는 얘기죠. 아울러서 이제 환율이 지금은 약세인데 내년 가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좀 워낙 강세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수입 물가 많이 낮아질 것이고,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그런 말 드렸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포트폴리오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물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최근 보니까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바닥을 지금 소비 관련 종목들도 찍었다 보고. 올해 이제 중국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수 소비가 좀 많이 좀 살아날 것 같아요. 예. 그런 가운데서 그런 의미에서 아모레 퍼시픽 뭐 소비 관련 종목군들 단기적으로는 연말 쇼핑 시즌을 겨냥해서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는 내년에 이제 국내 내수 소비 활성화 그 영향을 기대하고 좀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좀 보셔도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비주들에 관련된 전략들 한번 챙겨봤으니까요. 같이 감안해 두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 함께하고 있는 1시간 30분 동안에도 여러분들도 게시판에서 올라요, 내려요, 올라요, 내려요. 네. 선물이 어때요? 뭐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풀빌라 가는 백수님께서도 지수가 좀 오르네요. 그러니까 낙폭이 좀 만회되고 있네요. 이 얘기를 또 바로 올려주시네요. 네, 별빛의 속삭임님. 예. 사이닉 솔루션이라는 종목 갖고 계신가 봐요. 상한가 가자라고 예. 외치고요.
자, 그리고 주한님은 2차전지 다음 주 월화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언지 씨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네, 사이닉 솔루션은 많이 들고 계시나 봐요. 별빛의 속삭이님께서도 내 거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네. 27%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후반에 또 개별 종목별로도 재료 부각되면 급등하는 종목 나오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일체 유심조님께서도 갑자기 2차전지 낙폭줄이네요. 이게 랭킹쇼의 힘인가? 네. 저희가 그런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우리 네. 둘이 독종 전문가님, 우리 김봉만 전문가님의 힘이죠. 예, 긍정의 힘이라면 얼마든지 좀 불어 넣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건 비단 저뿐인가요? 뭐 저도 마찬가지죠. 아마 여러분 예. 모두가 한마음 한뜻일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종목들 체크해 볼 텐데요. 이번에 함께 볼 종목은 김정훈님의 종목입니다. 네. 아주 뭐 대표적인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왜요? 조선주거든요. 삼성중공업입니다. 매수 가격은 32,400원. 매수가는 매수가 뭐 그렇다 치고 예. 중요한 건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이 한 종목의 90%입니다. 거의 몰빵이신 거예요, 이러면. 그런데 매수가도 예. 이게 32,400원이면 보세요. 32,500원이 얼마 전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이거 어떡합니까? 타이밍이 이렇게 어긋나나요? 이건 사신 날이 특정이 되네요. 이날이에요, 그쵸? 이날. 지금 화면에 딱 꼭지점 돼 있는 32,500원. 에이펙 아니에요? 그날이잖아요. 네, 10월 30일 맞습니다. 아이고, 그때 그 회의 가격밖에 기대감으로 없어요. 인해서 예. 잘 날아가니까 그냥 올인하신 거죠. 와, 살려주세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단기간에 너무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알아보죠. 10년 전에 사신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삼성중공업입니다. 매수 타이밍이 하필이면 제일 높을 때고요. 필이면. 하필이면 또 90%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여러분들 절대 서두시면 안 돼요. 예, 지금은 이제 연말하고 내년 시장을 준비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외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추격 매수 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예, 내가 원하는 가격대, 예, 기다렸다가 분할로 좀 접근하시고 차분하게 하시면 됩니다. 올해 수익 안 나신 분들은, 적게 나신 분들은 아마 내년에 아마 살찐 돼지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서두지 마시고 내년에 올해보다 더 큰 장이 오니까 차분하게 대응하시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좀 급하게 고점에 따라가신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그런 말 드렸어요. 그 전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5가지. 예, 뭔지 아시죠? 이제 마지막 5가지 뭡니까? 이렇게 몰빵 거의 들어가셔가지고 고점에서 이렇게 물렸을 때는 금액이 이제 뭐 중요합니다만은 저도 손절이 못 나가요. 제가 한다 하더라도. 90% 들어갔는데 급락 나오는데 손절 나가겠습니까? 예. 뭐 연기금하고 기간도 그렇고 뭐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맨날 그냥 뭡니까 그 종목군을 보게 되면 분할로 좀 들어가죠. 뭐 2만 주, 3만 주 뭐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빌드업해 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리스크 관리가 먼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10월 달에 우리나라 주요 15대 수출 품목 보게 되면 뭐가 가장 많이 늘었습니까? 선박이죠. 선박이 작년 대비해서 131% 증가해요. 수출 증가량이. 선박. 반도체도 이제 10월 달에 올해도 가장 많이 증가했고 26%. 선박이 지금 작년에 수출 비중이 불과 한 3% 초반이었는데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가 지금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지금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선박이 10월 달에 작년 대비해서 수출 증가율이 130% 증가했네? 그럼 여기서 우리한테 의심을 해야 되다니. 그러면은 선박도 이제 어느 여기서 더 많이 증가할까? 수출 증가량이? 이런 또 의심을 해봐요. 주가가 벌써 2년 동안 계속 올라왔으니까. 거기다 이제 또 이번에 간세 협상 또 수혜주였잖아요. 근데 이미 간세 협상이 이제 타결했지 않습니까? 재료가 반영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월봉 보시면 삼성중공업도 지난번에 제가 진단 한번 해드렸는데 2005년도, 2007년도 최고점이에요, 최고점. 여기가 쓰리봉이 나왔죠, 쓰리봉. 이 쓰리봉을 한 번에 돌파 못 합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수출 증가율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달 아마 좀 조정이 좀 들어오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 매수하신다 그러면 한 10% 안팎 그 정도 일단 보시기 좋습니다. 더 간다 하더라도 욕심내지 마시고요. 지금 전체 시장 자체가 이제 고점이잖아요. 시장 분위기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32,500원이 최고점인데 어떻게 32,400원이에요 또? 그럼 최고점에서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렇게 90% 최고점에서 100원 차이 나게 매수하시는 것도 이게 또 기술이에요. 예. 아무튼 이게 이제 주도주니까 바로 꺾이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뭐 다음 주에 좀 반등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올 때 매수한 가격 전후에서 3만 원에서 매수한 가격 전후에서 왜냐하면 주도주는 외봉으로 안 죽어요. 외봉으로 안 죽고 급락 주고 나서 되돌림 반등 주는데 많이 주면 직전 고점까지 V자 반등이 들어오는 것이고 근데 통상적으로 최고점 대비해서 오른쪽 어깨 정도 3만 원 전후 거기 주고 다시 쌍바닥 주고 뭐 이렇게 움직이든 합니다. 이쪽으로 주게 되면 물량을 대폭 축소하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정중기로 보신다 그러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비중 한 5 내지 한 10% 남겨놓고 나머지는 반등 시에 크게 손실나지 않는 구간에서 좀 현금화 전략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그러니까 직전 저점이지 않습니까? 22,000원, 23,000원 이 정도에 매수하시면 좀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일주일 만에 지금 가격 차이가 엄청나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등 시 다음 주에 좀 비중을 대폭 축소하자. 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너무 높은 수준의 매수가 그리고 비중이 많아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다음 주 중에 반등이 조금 나오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 대폭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망구님이 저분 구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맞아요. 90%여서 이렇게 올려주셨고 그리고 아무래도 사신 가격이 저렇다 보니까 다들 네. 여기에 대해서 놀라움과 함께 조금 매수를 너무 하셨네. 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고요. 시장 정말 갈피를 못 잡겠다는 이야기도 또 나옵니다. 우리 시장 흐름을 정말 세밀하게 챙겨주시는 고고식님께서 아이고 어우야 뭐 3분에서 5분 단위로 선물이나 시황이 씩씩 바뀝니다. 감을 잡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던져주시네요. 예, 그렇죠. 고점에서 3분은 거의 평소의 30분의 변동성이다. 네. 그만큼 또 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저희 랭킹쇼 막바지 국면에 접어드니까 다시금 아랫꼬리가 좀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시간 활용해서요. 종목 조금만 더 볼게요. 네. 아자님의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이것도 한번 봐야죠. 예, 사신 가격은 18만 2천 원 이 가격에 사셨고요. 그리고 비중은 14%로 사셨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SK 이노베이션 현재 주가가 다소 좀 암담합니다. 네. 11만 6,100원권을 기록하면서 시청자님 사신 가격에서 좀 크게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올라갈 때만 해도 참 부지런히 올라간다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내려갈 때도 부지런히 내려갑니다. 어떻게 양목 하나가 없나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시청자님은 사신 지가 네. 최소 1년이 넘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계속 가지고 계셨는데 원금 근처도 안 가니까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이 비중이 많이 높지는 않으시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김봉만 전문가님.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높은 가격에 지금 매수하셨는데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그 밑으로 더 밀던지 예, 옆으로 행보시키든지 절대 한 주도 매도하지 마십시오. SK이노베이션 아시겠죠? 예, 한 주가 아니고 0.5주도 매도하지 마세요. 예, 절대 손실 날 종목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저는 밀리면 지금까지 보유하셨었고 가격도 높으시니까 14%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한 11만 원, 뭐 10만 원 초반까지 눌러준다 그러면 이게 밀 때 이제 추가 물타기 하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 지금 연말이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내년 시장 준비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뭐 SK 이노베이션 지금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실적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돈은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현재 실적 보시면
작년에 영업이익 231억이죠. 올해는 적자 예상되죠. 근데 내년 예상 영업이익 얼마입니까? 돈은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상치가 1조 5천억이에요. 내후년에 3조 원. SK온 완전히 턴어라운드 되죠, 내년에. 그 다음에 1분기 실적, 지금 4분기는 좀 주춤하겠죠. 계절적 영향 때문에. 내년 1분기에는 또 4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급증하죠. 이런 기업 만들고 이런 기업 안 사면 뭐 사겠습니까, 지금? 주가가 반영된 게 있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완전히 턴어라운드하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 농락하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 지금 밀 때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일부 추가하셔 가져가시는 거란 얘기지. 유가 내년에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이 SK 이노베이션은 만약에 이번에 눌림 주게 되면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저점 내가 추가 못했는데 다시 한번 눌림 주니까 이번에 이제 추가 물타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군요. 라고 생각하시고 11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주게 되면 한 4% 정도 추가하셔서 20% 채우세요. 그래가지고 가져가시고 나중에 저한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다든지 아니면 수익 내고 나오자는 얘기죠. 얼마까지? 일단 20만 원까지 무조건 홀딩 중기로. 지금 다른 거 들어가서 여러분 지금 수익 나실 것 같습니까? 오히려 이제 물렸던 거 추가로 이런 기업들 추가해가지고 가져가는 게 낫습니다. 1차는 한 사신 가격대 한 17만 원, 18만 원인데 좀 길게 가져가시면 뭐 그 이상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이왕 버티신 거, 좀 배당도 받으시면서 좀 농론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은 단 한 주, 아니요, 0.5주도 털리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강력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이 종목은 그대로 홀딩해 가시죠. 그러면은 오늘 수고해주신 김봉만 전문가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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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AI, 참 요즘에 AI가 위아래 다 문제입니다. 자, 챗GPT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를 보고 있거든요. 실제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냐, 한국이냐, 그 진검승부 대결의 승자는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써요? 네, 원래는요, 그냥 글로벌 트래픽 점유율로만 따져보면 미국 1등이고요, 인도가 2등이고, 브라질이 3등, 한국이 4등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나라도 적고 인구도 그렇죠. 적으니까 인구수 대비로 해서 이렇게 다시 계산을 한 거잖아요. 인구수로 나눠보면 거꾸로 한국이 압도적 1위고요. 그 다음 미국이 2위, 그리고 브라질, 인도 이 순서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IT 강국, AI 강국. 그러니까 지금 AI 우려감 속에서 무너지지 않겠죠? 그런 믿음을 가져봅니다. 네. 물론 뭐 많이 쓰는 거 좋은데 생산성, 효율성 향상에 참 도움이 많이 돼야 되겠죠. 네. AI를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서 선점해 나가면서 아무래도 많이 겪어보면은 이와 관련된 기술들도 우리 뇌 속에 내재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게시판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 얘기해 주셨는데 미국하고 우리나라를 거의 엇비슷하게 1, 2위로 맞춰주셨어요. 자, 그렇습니다. 곰팔님께서 출처를 물어보셨는데 글로벌 트래픽 분석기관 시밀러웹에서 이 절에 8월 달에 데이터를 냈다고 하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우리 시장도 남은 시간 동안에 더 힘을 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1시간 반 동안에 종목 진단 챙김 못 받으신 분들은요, 여기 바로 남겨주세요. 오늘 밤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에 미스터 진단에서 챙겨드리겠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랭킹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